네, 외국인의 눈입니다. 저희가 이거 외국인의 눈 할 때요, 이렇게 초대해서 이제 그 출연하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이현우 그 미래에셋 수석 연구원이 못 나오게 됐습니다. 직장을 옮긴대요, 외국사로. 그래가지고 못 나오게 됐는데, 그 외국사들은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방송에 출연하는 걸 굉장히 꺼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을 우리가 또 초대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뭐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외국인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아카추언 컴퍼니 앤서니 킴, 네, 김주영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쭤볼 게. 이 금리에 관한 이슈들, 어저께 저도 사실은 7시에 한국경제TV에 출연을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뭐 우리 또 외국인의 눈으로 한번 앤서니 킴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이 금리에 관한 여러 이슈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최근에 금리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주가 지수들이 글로벌리 전부 다 보면 굉장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10년물 금리가 1.5%에 도달하다 보니 특히나 골드만 같은 경우가 아마 금리가 1.5%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연준 쪽에서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다. 그 다음에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Price to Dream Ratio, 그 PDR이라고 하는 기대치에 의해서 상승했던 성장주들에 대한 그러한 투자 패턴들이 많이 변경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네네. 아니나 다를까 1.5% 근처에 가다 보니 주가들이 굉장한 발작을 보였었고, 네, 1.6%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1.6%를 넘어갔었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다우 같은 경우 한 3.2% 정도 가까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제가 준비했던 그 화면 하나 좀 보여주시면, 네. 번드 팩터라고 하는 자료가 아마 있었을 텐데요. 네네. 이 자료는 요거 앞에 겁니다. 네. 네, 지금 나오는 저 자료인데요. 네네. 저게 뭐냐면 미 10년물 금리와 빅스 지수, 그러니까 CBOE에 상장돼 있는 네네. 공포 지수 간의 네. 그 괴리율을 보여준 건데요. 네네. 지난 과거 동안 2020년 내내는 보면 그 둘의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계속 마이너스를 보였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주가는 오르더라도 빅스는 안 움직였던 네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저것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드디어 0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그러면 저 검은색은 뭡니까? 검은색은 빅스 지수죠. 네, 빅스 지수. 그다음에 이제 저 위에 붉은색은 10년물 국고채 그 수익률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같이 움직인다는 뜻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금리가 오르기 시작을 하면 네. 시장은 공포에 떨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로 관련 없이 움직였었는데, 이 최근에 1.5%가 넘어가면서 시장에서 공포를 느끼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1.9조 달러, 그러니까 네네. 중국의 GDP가 대략 한 2조 달러 가까이 되거든요. 네네. 그만큼의 돈을 지금 미국에선 추가적으로 부양책으로서 제공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존슨앤존슨의 그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네네. 그 백신 같은 경우도 네네. 나오면서 네네. 시장,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은 시장이 회복세를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까지 많이 빠져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좀 들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지난주는 좀 발작이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약간 컨스피러시 티어리를 조금 더 한다면, 네. 지난 2월 24일 날 음모 이론이요? 네, 네네. 음모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2월 24일 날 미국의 페드 와이어라고 해서 우리나라 BOK 와이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네. 그 미국은 페드 와이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네. 연방준비위원회와 연방은행들과 그다음에 금융 기관들 간에 서로 이 큰 자금을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네네. 절대 다운되면 안 되는 시스템인데, 네네. 이것이 거의 한 6시간 가까이 다운되는 그 기이 현상들이 좀 발생했었어요. 우리가 그 페드와이어 저 결제 시스템이 연방 결제 시스템이 네. 다운됐다라는 뉴스는 사실은 크게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예. CNBC에서는 굉장히 크게 나왔었고요. 네네. 물론 그게 큰 이슈가 아니라고 네. 그 페드 쪽에서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네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더 오히려 또 좀 과도한 발작을 일으켰던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음모론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그 하원에서 1.9조 달러의 네. 그 재정 부양책이 통과가 됐고 네. 상원에서도 뭐 긴급 승인을 좀 하려는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 한 2주 안에 통과가 될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미국의 국채를 해외에서 많이 샀는데 지금 해외에서 미국 국채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1.9조 달러를 갖다가 돈을 풀려면 어차피 채권을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채권을 발행하면은 그 1.9조 달러의 수요가 사실은 지금 좀 약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 1.45로 다시 빠진 이 상태가 1.6, 1.7로 올라가기 굉장히 쉬울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부채를 발행해야 되고 부채라는 건 국채인 것이고 국채의 수요는 적고 수요를 올리려면 금리는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성장주가 오늘 올라가고 빠지면 성장주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금리가 또 올라가면 그다음에는 또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고 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약간 그 경기 회복 사이클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앞으로 뭐 열흘이든 10일이든 간에 조금 변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드시 않으십니까? 거기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네네. 지난 2021년 저희가 그 1월 달에 저희 그 특별 방송들을 네. 진행을 하면서도 네네.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 네네. 하나인데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실물 경기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작년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동차와 철강 얘기를 저희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사실은 1조 9조 달러의 재정 부양책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국채는 더 발행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뭐 그게 짧은 기간이든 아니면 긴 기간이든 간에 금리는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고 네. 그거의 방향성은 우리 정해진 것이고 네. 그게 이제 단지 속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하루에 뭐 13bp가 오르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루에 2, 3bp씩 꾸준히 오르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한데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그러면 대형주가 좋습니까? 뭐 성장주가 좋습니까? 가치주가 좋습니까? 민감주가 좋습니까? 소형주가 좋습니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으세요? 우선적으로는 네. 금리의 이슈를 조금 더 설명을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네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리포트를 내서 결국은 금리가 2.2% 정도 때까지 올라가더라도 네네.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아하. 하는 보고서를 냈었고요. JP모건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안정화 정책들을 쭉 펴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적인 국채 발행을 통해서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추가적으로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머징 마켓 쪽으로의 투자는 계속 더 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저는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충분히 그 성장성에 어느 정도 그 부합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종목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작년의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올해 턴어라운드를 한다던가 작년 실적이 많이 까먹은 종목들이 올해는 기저효과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피해주 같은 것도 포함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카지노라든지 그렇습니다. 의류 업체라든지 맞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항공 업체라든지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업종들이 결국은 저는 지금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야 되는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섹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뭐 지금 우리 앤토니 킴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약간 코로나 피해주 쪽에 네. 예,
섹터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어떤 좀 섹터를 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죠. 어떤 섹터 오늘 소개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오늘은 제가 실은 종목을 좀 여러 가지를 들고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네. 워낙 뉴스들도 많았고 네. 뭐 이래서 네네. 관심이 가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하나는 과거에 얘기했던 것에 대한 네네. 어떻게 보면 AS 차원의 네네. 종목이고요. 어떤 거죠?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종목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롯데관광개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롯데관광개발 말씀하신 이후에 또 많이 또 올랐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좀 올랐는데 이게 뭐 아직 멀었습니까? 저는 조금 더 네. 갈 룸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마침 키움증권에서도 리포트를 내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같이 해서 네네. 이야기를 좀 하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네네. 어떤 투자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우선 저도 몰랐었는데요. 네네. 롯데관광개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호텔 체인이 네네. 그랜드 하얏트 체인이잖아요. 그랜드 하얏트. 예. 네, 예. 그랜드 하얏트가 하얏트 지금 호텔. 네. 쉽게. 예, 예. 하얏트 호텔인데 하얏트 호텔의 전 세계 전체 그 호텔들 중에 네. 스위트가 가장 많은 게 지금 현재 이 롯데관광개발의 드림타워에 들어가 있는 호텔입니다. 제가 그 홈쇼핑에서 네. 요즘에 그 스위트 객실을 파는 거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10,000개가 팔렸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네.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 호텔에 대한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올 상반기 내로 그 카지노 같은 경우도 이전해서 이제 오프닝을 시작을 하게 될 네네.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의 관심들이 계속 나갈 거고요. 네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좀 주목을 좀 해둬야 되는 게 네. 저희가 뭐 액티브 펀드들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최근에 그 투자자 중에 이 패시브 펀드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네. 그 펀드 이름은 어웨이 펀드라고 하는 거고요. 네네. ETF MG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펀드인데 네네. 이 이름 자체는 ETF MG Travel Tech ETF인데요. 네네. 이것을 이게 미국 ETF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ETF고요. 네, ETF MG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네. 만든 ETF인데요. 지금 운용한 지가 지금 한 1년 정도 됐는데 네네. 롯데관광개발을 3.4%를 지금 비중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는 ETF가 롯데 관광개발을 편입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앞으로 향후 시장이 좋아지고 네. 이제 여행 수요들이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 주가가 더 올라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좌수가 더 늘어나서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해서 우리가 사실 뭐 우리 주변에 있는 개인들이 사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관이 사던 네. 해외에 있는 기관이 사던 그런 것들은 액티브 펀드인데 네. 이 패시브 펀드 ETF에서도 자금이 흘러 들어온다. 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꼭 먹고 알 맞고 뭐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만 볼 때는 엄청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근데 롯데관광개발은 뭐 그렇다고 치고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밸류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밸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보면 2021년 기준으로 키움증권에서는 대략 매출 한 3,700억대 정도를 낼 네네.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뭐 500억대 이상을 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2022년이 훨씬 더 중요해요. 2020년 때는 거의 6천억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1,200억 가까이 달성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뭐 1.3조, 4조 정도 네네. 되는데 네. 목표 주가를 26,000원 잡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 한 1.8조 정도가 돼요. 근데 투자만 1.6조 투자해서 네네. 매출이 제 생각에는 6천억대가 아니라 1조대 근처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는 저는 아직은 저렴한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 아직도 룸이 좀 있다, 업사이드가 있다 말씀하셨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겁니까? 두 번째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네네.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쪽을 저희가 좀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이 어파럴 그러니까 그 의류 관련된 종목을 들고 네네. 나왔습니다. 회사 이름은 더 네이처 홀딩스입니다. 네이처홀딩스. 네. 이거 저기 그 뭐냐 요새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입던데 그 뭐죠 브랜드 이름이요?
네이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꼬였는데 네. 최근에 여기가 지금 이제 우선은 FNF랑 좀 비교가 되는데요. 네네. 하나는 NFL 관련된 옷들을 많이 네네.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있잖아요. 그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네. 그거 옷 많이 입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갑자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의류를 많이 사고 입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무신사와 네네. 같이 해서 콜라보레이션 형식의 그 옷들을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대략 매출이 한 200억 이상이 나왔었는데 네. 무신사가 보시면 네. 아무래도 좀 힙한 어떤 그런 그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또 유아인을 모델로 사용을 하면서 그 젊은 층들의 관심들을 많이 받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FNF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정도 안 됩니까? 네. 그 이조 더 네이처홀딩스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죠? 더 네이처홀딩스는 지금 현재 한 3,800억, 4천억이 3,800억 조금 정도 되지 되고요. 않습니다. 그건 밸류는 어떻게 됩니까? 뭐 PR이라든지 EV/EBITDA라든지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살만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오늘 좀 들고 나온 이유가 있는데요. 네. 신한금융투자에서 최근에 또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 네네.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대략 한 PER 기준으로 한 7배 정도 거래가 된다. 7배면 매력적이네요. 네, 뭐 FNF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래되는 가격이 15배가 넘거든요. 아하, PR이 15배다. 네. 더 중요한 거는 네. 저희가 뭐 EV, EBITDA라고 하는 멀티플을 많이 보는데 네네. 그게 결국은 이제 현금 흐름을 가지고 보는 네, 거잖아요. 현금 흐름 밸류에이션 네. EV/EBITDA. 4배가 안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싸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디즈니와 6년 계약을 했고 글로벌 상권을 쥐고 지금 현재 이런 판매 채널들을 쭉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게 그 죄송한데요. 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어느 회사랑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디즈니가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디즈니가. 네. 예. 그래서요? 그래서 디즈니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올해 6년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라이센스 계약을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6년 동안 받았는데요. 보통 디즈니는 2년 계약들을 해요. 그 6년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믿음과 성장성을 좀 보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 회사가 키즈 라인도 론치를 하면서 FNF가 MLB 사업에서 우선적으로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그다음 키즈 대상으로 해서 쭉 이 채널을 넓혀 나갔던 그런 전략들을 비슷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네이처홀딩스도 향후에 FNF처럼 시가총액 2조를 달성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앤토니 킴 대표 다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